논밭가라 김매구 할게요. 어라? 이거 갈래 뭐 같아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돼 있니? 시조는 시조야. 시조는 시조인데 기네. 엄청 기네. 두 수 이상이 연시조고 이건 요렇게 한 수야. 한 수인데 좀 기네. 자, 다시 한번 봐볼까? 자, 여기서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나갈 때 한 줄 한 줄을 초장, 중장, 종장. 총 몇 장? 3장. 그 다음에 요렇게 물결 쳤을 때 물결이 총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3장 6구인 거예요. 이만큼이 뭐야? 9. 동그라미 친 하나하나는 음보. 한 줄에 몇 음보? 4음보마다 주기적으로 멈춰주는 거예요. 4음보가 반복된다고 해서 4음보, 길이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를 붙인다. 이때 자, 이만큼 장, 이만큼 구. 응? 자, 이 중에 요만큼이 길어지면 내가 설명 안 했었구나. 얼마큼 길어진 거야? 한 구가 길어진 거야. 여기가 길어도 상관은 없어. 초장이든 중장이든 간에 요만큼 길이면 한 구 길이 길어졌죠? 요거를 어시조, 중형시조라고 해요. 어시조, 중형시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만큼 길어지면 얼마큼 길어진 거야 이번에는? 두 구 길어졌죠? 한 장 길이지. 한 장 길이. 여기도 길어져도 돼. 응? 자, 중장이 엄청 길어진 형태를 우리 나중에 가사 형식을 배울 거예요. 자, 시조는 얼마큼 길어지는지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두 구 이상 길어졌다. 요거를 사설시조, 장형시조라고 해요. 그 얼마큼 길어진 시조를 장형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두 구 이상 길어진 거를 장형시조라고 그래. 그거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죠? 자, 갈래, 사설시조. 다른 말로, 자, 사설시조. 두 구 이상. 두 구면 한 장 길이. 두 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 단형, 중형, 장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장형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해요. 사설시조는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발생이 돼요. 서민의 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서민은 문학적 지식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좀 적잖아요. 그래서 시보다는 산문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의 문학은 산문문학이고 귀족의 문학은 운문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문문학을 서민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의식을 산문정신이라고도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산문정신 어떤 의식? 서민의식.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7, 18세기면 영정조 때예요. 영정조 이후에 실학사상이 융성하고 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나온 시조가 사설시조이다. 그래서 서민의 산문정신이 반영된 게 사설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서민의 어떤 삶이 진솔하게 드러나고요. 양반의 삶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사설시조예요. 자, 전원적은 뭐야? 시골 느낌이 나는 거지. 응? 자, 풍류적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풍류를 착각하기 쉬운데, 자, 17, 18세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풍류를 그냥 보셔도 돼. 풍류를 뭐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뭐 17, 18세기는 뭐 그렇게 봐도 좋은데, 그러면 술집에서 우리 아빠가 그 회식하느라고 술 2차, 3차 가고 마시고 나오면 풍류 즐기고 온 거 맞는 거야? 풍류 즐기고 있는데 엄마가 왜 뭐라고 그러냐? 이상하지? 자, 화랑도를 예전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풍류도라고 그랬어요. 화랑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랑이 술 처먹고 놀러 다녔어요? 이상하죠? 화랑이 뭐 하러 다녔어요? 명산대찰 찾아다녀서 뭐 했어요? 공부도 하고 무술도 수련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양을 하면서 호연직을 키우는 걸 풍류라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7, 18세기 이후는 지금 알고 계신 걸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좀 사실 풍치적 이렇게 하면 될까? 사실 이건 안 맞아.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풍류적 요소가 일부 있기는 해요. 일부 있는데 자, 어디서 풍류적이라는 게 알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뭔가 마음에 응어리져서 풀어내지 못하는 걸 한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 한동안 못 만나. 한인가? 연락하면 되지. 한이 아니야, 그건. 풀어낼 수 있어. 근데 자, 엄마 입장에서 그 군대 갔던 아들이 수해난 거를 구하려다가 상관이 잠수 이렇게 그 구명 조끼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들어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었어. 그럼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죠. 그 다시 볼 수 있는 그 소망, 마음 이런 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못 풀어내요. 죽었는데 어떻게 풀어낼 거야? 다시 못 보지. 그럼 마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응어리에서 풀어낼 수가 없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한이라 그래요. 그 한이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죽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이거 좀 다르고 있구나. 응? 자, 화병 나면 죽어요, 사실은. 응?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 오, 올백 나왔어. 만점 맞았어. 빡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신나게 가가지고, 그지? 근데 비밀로 하래. 그럼 어떻게? 어딘가도 말하고 싶잖아. 임금님기 당나귀기라고 들어봤죠? 임금님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귀가 이상한 거지. 당나귀 긴 거야. 그거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거야. 예? 그지? 누군가한테 말해주고 싶어. 말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게 생겨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임금님기 당나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신나는 것도 풀어내야 돼요. 신나는 거 신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풀어내지 않으면 죽어요. 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따가 하겠지만 되게 힘겨운 삶이거든, 서민이라서. 근데 그걸 노래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를 신명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풍류적 요소가 보인다 이렇게도 해요. 요 정도지. 응? 뭐 양반이 즐기는 그 풍류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풍류라기보다는 풍치 정도가 사실 맞는데, 자, 어쨌든 책이 있으니까 풍류적 하고 하시고요. 바쁜 농촌 생활에서 느끼는 여유, 망중한 그러지. 몰라도 돼. 바쁜 중에 느끼는 한가로움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됐다. 그럴 때 서사적, 추보적 좋고요. 일단 여기 용어 있는 대로 그냥 외우세요. 이번에는 내신이니까. 됐죠?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중학교 국어에서 이거 배웠어요? 나오나 보네. 바로 바뀐 교과서인 건가? 자, 가볼게요. 여기가 초장, 마지막 줄 종장, 가운데 다 중장이에요. 중장이 꽤 길죠. 얼만큼 길어진? 2구 이상. 2구 이상. 한 장 길이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를 무슨 시조? 사설시조. 이건 정형시일까 아닐까? 그래도 정형시예요.
그래도 정형률, 외형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졌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3, 4조, 4, 4조의 사음보율이에요. 논밭을 가라. 논밭을 가라. 김을 메고. 김 메는 거 뭔지 알아요? 요즘 학생들 모를 것 같은데. 그래, 밭 가는 거. 밭을 왜 가라? 그 밭 가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잡풀을 제거하는 걸 김맨다고 그래요. 그래요. 원래 내가 기르는 것들이 잘 자라지. 논밭을 갈아서 김을 메고 배잔방이 남자 호빠지를 배잔방이라고 그래요. 대님처 신들 메고. 그래서 배잔방이 입고 있으니까 여름 그랬네. 자, 그래요. 뭐 대조적 배경 여름. 대님처 신들 메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신을 들쳐 메고. 그럼 틀린다. 꽉 동여 메고. 여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나? 신들 메고 잡아 메고 이렇게 꽉 동여 메고 이런 뜻이에요. 요 뒤에 걸로 외우시면 되겠다. 자, 메고.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쓰긴 쓰는구나. 어쨌든 매듭 꽉꽉 동여 메고. 자, 그 다음에 낫을 갈아서. 왜 낫을 갖고 갈까? 나무 해야 되니까. 풀 해야 되니까.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벼려. 무슨 뜻일까? 벼리다 라는 뜻 안 쓰죠? 처음 들어보죠? 잘 갈다. 잘 들게 갈다를 벼리다 라고 써요. 잘 버리는 거 아니야. 벼려서 둘러매고. 무림 산중. 이 무림 뭘까? 무술하는 곳인가? 그 무림 아니고 우거진 숲이에요. 숲이 우거진 뭐라고 나와있나 볼까요? 무림 산중. 나무숲이 우거진 산속. 산중이 산속이고 숲이 우거진 이런 뜻이에요. 요게 풀이야. 요게 풀이 무성한 나무들이 무성한 숲인 거예요. 무림산중에 들어가서 삭정이 말라 죽은 나무까지. 요거 나와요. 문제. 어휘 문제. 요런 거 다 나와요. 마른 나무까지 마른 섭풀. 이 뒤에 걸로 외우면 되겠다. 그렇지? 말라 죽은 나무까지. 잘못했네. 말라 죽은 나무까지. 삭정이에요. 삭정이 마른 섭풀. 땔감이야.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서 지고 지팡이 받쳐놓고. 지게는 알아? 등짐 질 수 있게 시골에서 만든 거 말이에요.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원래 부시고로 나오는데 깨끗하게 씻고 비우고 이런 뜻이에요. 곤방대를 톡톡 떨어 입담배 피워 불고 콧노래 졸다가. 얼마나 힘들겠냐 산중에서. 그지? 근데 옛날 1930 졸리구나. 요거 잠깐 시동 갈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 때 종로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우리 그냥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같은데 봐봐. 그냥 산을 넘어가려면 혼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사람이 모여서 넘어가야 돼. 사람이 모여서 넘어가도 호랑이 우리 큰 개들 있잖아. 큰 게 안 무섭냐? 세포드 이런 거? 큰 세포드 있잖아. 세포드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호랑이? 호랑이 다리 쫙 뻗으면 이거 벽 탈걸? 저 위에? 이 호랑이 쫙 뻗으면 저 위 천장 다. 호랑이는 나무도 잘 탄다. 알아요? 걔는 헤엄도 잘 친다. 걔는 못하는 거 없어. 고양이는 물을 잘 못 건너지 않나?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호랑이는 헤엄도 잘 쳐요. 똘똘하잖아. 그리고 호랑이 발톱 착 펴면 몇 센치인지 알아요? 근데 나도 정확히 얘도 들은 말인데 진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울버린인 거. 울버린.
손도 촥 좀. 근데 이거 너무 과장된 것 같아. 15cm 너무 크잖아 이거. 근데 얘들 들은 말이긴 한데 그렇대요. 한국 호랑이.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인 건가? 되게 컸대요 한국 호랑이는. 일반 우리가 지금 벵골 호랑이보다 훨씬 컸대요. 집채만 하다면 이러잖아. 진짜. 근데 고양이 봐봐 고양이. 펄쩍 뛰어오르면 걔들 몇 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다 고양이 거 아니야 호랑이. 나무 위로 팍팍 올라가. 살짝 뛰어라도 몇 미터를 뛰어올라요 걔는. 근데 이제 산에 가면 그런 호랑이가 있는 거야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그냥 못 간대. 사실은 수십 명이 모여서 가야 되나 봐요. 근데 호랑이가 가능한 인간 세상은 잘 안 내려오는데 한겨울에 배고프고 그러면 잡아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저 쪽발이가 일본 놈들이 다 잡아 죽였대. 자,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건 여기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서운 거예요. 무림산 중이면 잡아 먹힐 수 있어요. 호안. 자, 17, 18세기에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간 남편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사실 그런 생각해보면 그거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사실 위험한 거 되게 힘겹고. 그러니까 밥 먹고 담배 한 대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 잠깐 조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 여기서는 여유로움 그랬지만 자, 망중한인 거지.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묻자고 한 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30년대까지도 호랑이 나타났는데 여기 당연히 무섭지. 자, 근데 이제 힘겹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잠깐 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집으로 와야 될 때잖아. 온갖 짐승도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석양 나오면 대체로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석양은 해가 지는 거잖아요. 밑에 떨어지는 거죠. 하강적 이미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도 일단 맞는 말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세워놓고 쓰려니까 글씨가 영 안 이쁘게 나온다. 하강적 이미지. 내가 지금 고개가 아파서 그래. 목이 지금 뻣뻣해가지고 거북목처럼 갑자기 이게 지금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왼팔 진짜 엄청 아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펴고 여기 젖혀주고 그거 한 번 잘못되면 진짜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느끼겠다. 야, 저 몸 엄청 건강한데 나는 운동했는데 우리 집은 감기를 거의 10년 내가 한 10년에 한 번 감기 걸리거든. 근데 우리 집에 나머지 가족들은 감기 걸린 적이 없어. 감기 걸려서 골골대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나만 걸려 나만. 자, 근데 한 1월달 정도 됐나? 2월? 몇 개월 됐다 벌써. 좀 아프다 싶었는데 어느 날 왼쪽으로 그게 좀 통증이 내려왔네. 막 되게 저려. 그래서 전에 가서 작업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리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겠네. 학생들도 고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개 뒤로 젖혀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목 운동도 해주시고 1시간 정도 해주세요. 자,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노래잖아. 이게 지금 노래를 통해서 사실 이게 여유로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되게 힘겨운 거예요.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나무를 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한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을 또 한으로만 나만 왜 이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또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켜요. 이 노래를 통해서 한풀이 신명풀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한풀이이자 신명풀이에요.
어이가 있고 이거는 힘든 거잖아. 그리고 노래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풀이와 신명풀이 둘 다 되는 거예요. 글씨 너무 작은가요? 한풀이 신명풀이. 학교 이거 언급 안 하면 그냥 낙천적, 풍류적, 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학습 활동만 좀 하고 쉽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적 상황. 대상의 부재. 기다림, 정서는 기다림. 논밭가라는 바쁜 농촌 생활. 여유, 아이 참 여유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일단 책에는 여유 했으니까 여유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료실 요것도 좀 알아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조의 작자층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됐다. 조선 후기로 가면 조선 전기까지 양반과 또 양반 옆에서 같이 활동했던 기생들 정도 쓰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서민, 일반 부녀자들도 부르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 삶을 그린 작품으로 확대가 내용이 되고요. 내용이 변화가 되고 형식적으로도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 그러면 사설시조는 정형식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형식 여전히. 괜히 또 헷갈릴라. 쓰세요. 얘도 정형시예요. 정형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외형류를 가지고 있는가? 맞아 틀려? 가지고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10년 동짓달은 평시조, 논밭가라는 사설시조. 얼만큼 길어진 시조? 2구 이상 길어진, 2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자, 10년 경영의 작가층 사대부 양반이고요. 동짓달 기생, 논밭가란 아마도 평민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나무하러 갔으니까 평민이겠지. 자, 양반은 먹고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 가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게 안빈낙도예요. 대체로 이런 걸 강호가도라고 하고요. 이런 노래는 강호한정가라고도 해요. 한정가라고도 해. 강호한정가고요. 조선 전기의 이런 흐름을 강호가도라고 해요. 언급하셨으면 외우셔야 되고 한정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한정, 한가로운 정서예요. 자, 동짓달 그리움. 아까 한자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연정이라고 그래요. 자, 사음보 유지해요. 사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지 않음. 뭐 유금보 좀 음보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정도야. 그러나 정형시 아닌 건 아니다. 만약에 정형시 아니면 그럼 시조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응?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쉬고 할게요.